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72세 임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담배와 술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멀리했고 아침마다 남산을 오르내리며 땀 흘리는 생활을 수십 년 이어왔습니다. 가족들도 우리 집은 건강 걱정은 없다라고 안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내 얼굴은 한쪽으로 일그러지고 왼팔은 축 늘어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끊겨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기겁을 했습니다. 곧장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내린 진단은 바로 급성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심각한 마비나 언어장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위험 인자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당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온 모범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재성 어르신은 1년 넘게 TV 광고에서 노인의 뇌와 심장을 지켜준다고 홍보하는 종합 비타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 왔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물론 본인조차 그것이 위험의 씨앗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비타민은 자연에서 왔으니 무조건 안전하다. 몸에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는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잘못된 방식, 잘못된 용량으로 복용된 비타민은 오히려 몸을 해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간의 해독 기능은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 능력은 약해집니다.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고 뇌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타민이 과잉으로 쌓이면 평범한 알약이 어느 순간 몸속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 한 알을 챙겨 먹고 또 따로 비타민 D, 비타민 C를 추가로 삼키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라벨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루 2-3가지 보조제를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안전 기준을 훌쩍 넘어선 양을 조용히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평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처럼 뜻밖의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비타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61%가 하루에 최소 3가지 이상의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38%가 내가 몸에 얼마나 많은 양을 집어넣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이 처방전 없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물론이고 마트,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는 노인 문화센터 강연장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의사의 관리나 검증 과정 없이도 마음껏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복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종합 비타민 한 알을 먹고 저녁에는 뼈에 좋다는 비타민 D, 눈에 좋다는 비타민 A,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E를 따로 추가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는 각각 다른 효능의 비타민을 챙긴다고 생각할 뿐, 그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을 몇 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몸이 비타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간은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은 여과력이 떨어지며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용성 비타민, 즉 ADK 같은 성분은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 속에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폭등하거나 부정맥이 생기고 심지어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비타민 B6 같은 성분도 고용량을 오래 복용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수용성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음식으로도 충분히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제를 추가하면 어느 순간 몸은 흡수가 아니라 과부하를 견디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이 이 상황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피로 같은 애매한 증상만 나타날 뿐 정확히 비타민 때문이라는 신호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TV, 유튜브, 잡지, 강연 등에서 쏟아지는 광고와 홍보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지켜준다,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노화를 늦춘다는 문구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비타민을 신뢰하고 또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의약품과 달리 통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은 정해진 용량과 기간이 철저히 관리됩니다. 그러나 보조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 매일 쌓여가다 어느 날 폭발하듯 위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비타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먹고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비타민들이 특히 위험하며 잘못 복용할 경우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어떤 비타민들이 잘못 복용되었을 때 몸속에서 시한폭탄으로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흔히 복용하는 6가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 어둠 속의 위장자. 먼저 비타민 D입니다.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며 뼈 건강,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용 시기와 용량을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김영수 씨는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 매일 밤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잠든 새벽에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비타민 D의 과다 축적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어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간과 지방에 쌓입니다. 특히 밤에 복용하면 간과 신장이 활동을 멈춘 상태라 혈관벽에 칼슘이 달라붙게 되고 그 결과 혈전이 생겨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함정. 두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피부와 기억력에 좋다고 홍보되지만 고용량을 섭취하면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듭니다. 수원에 사는 75세 최미경 어르신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인의 권유로 비타민 E800IU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뇌 CT에서 경미한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아스피린과 비타민 E의 누적 작용이었습니다. 노인의 하루 권장량은 15mg에 불과하지만 시중 비타민 E 제품은 대체로 권장량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비타민 B6 신경을 무너뜨리는 독. 세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피로회복 신경 보호에 좋다고 광고되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신경을 파괴합니다. 인천의 전직 기사 68세 박동현 씨는 발이 저리고 손이 떨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가 매일 복용하던 건강보조제에는 비타민 B6가 한 알에 100mg 들어 있었고 그는 하루 2알씩 먹고 있었습니다. 즉 권장량의 수십 배를 매일 섭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구는 수용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용량을 오래 먹으면 체내 조직에 축적되어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비타민 A 눈을 지키는 듯한 착각. 네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복용 시 가성 뇌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의 72세 피아노 교사 한지영 씨는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3년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 어지럼증, 시력 저하가 나타났고 결국 내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간에 축적된 비타민 어였습니다. 특히 많은 종합 비타민과 눈 건강 보조제에 이미 높은 함량의 비타민 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잉 섭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아신 혈관 속 폭탄. 5번째는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로 유명하지만 고용량은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 수축시켜 심장을 위협합니다. 전주에 사는 76세 이병호 씨는 심장 건강을 지킨다며 하루 2회 고용량 나이아신을 복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결국 일과성 뇌어혈 발작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졸중 전 단계였습니다. 비타민 C 의외의 함정. 마지막은 비타민 C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대표적인 비타민이지만 고용량 복용은 위장 장애와 함께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남성은 하루 2000mg의 비타민 C를 2년간 복용하다가 신장에 큰 결석이 생겨 고통 속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6가지 비타민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용량과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방패가 아니라 칼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위험을 막기 위해 비타민을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비타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실제로 사고로 이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은 어떻게 복용해야 안전할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정기적인 혈액 검사.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만 보고 비타민은 누구나 부족하다, 그러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성분을 보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하루 1000IU만 넘어도 65세 이상에서는 몸속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 검사밖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부족하다면 보충하면 되지만 이미 충분한데도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다면 그것이 곧 독이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사건은 검사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시간은 불과 15분. 그러나 그 15분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라벨 꼼꼼히 확인하기. 다음은 라벨을 읽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제품을 보면 IU,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등 다양한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비타민 E 400IU니까 400mg이겠지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1mg은 1IU가 아니며 성분에 따라 환산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 그는 권장량의 20배를 넘게 복용했고 결국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품 뒷면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글씨로 쓰여 있지만 그 작은 글씨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입할 때 반드시 성분, 단위, 권장량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 약물과의 상호작용 주의. 세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미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 혈당약, 심장약, 그리고 흔히 처방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과 특정 비타민이 만나면 부작용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이 고용량 비타민 E를 함께 먹는다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작은 외상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건강식품이니까 약과는 별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비타민도 약과 똑같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내가 이 비타민을 추가로 먹어도 괜찮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중복 섭취를 피하기. 마지막은 중복 섭취 금지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뼈에 좋다는 비타민 D, 눈에 좋다는 비타민 A, 심장에 좋다는 비타민 E를 또 따로 복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종합 비타민에 이미 들어있는 성분까지 중복해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눈 건강 보조제를 함께 먹었는데 알고 보니 세 제품 모두에 비타민 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3배의 용량을 먹은 셈이었고 결국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조제는 더하면 더 건강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겹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혈액 검사하기. 라벨 꼼꼼히 읽기. 약물 복용 시 반드시 상호작용 확인하기.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 중복 피하기.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비타민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칼날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원칙만 지키면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굳이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뇌와 심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물, 음식,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비타민을 대신해 우리는 무엇으로 뇌와 심장을 지켜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밥상 위에 매일의 생활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물, 잊혀진 불로장생의 약. 여러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은 바로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외출이 불편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뇌졸중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혈액은 끈적해지고 흐름이 더뎌집니다. 이미 혈관이 딱딱해진 노년의 경우 이 작은 변화가 치명적인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루 1.5리터 이상 여러 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취침 전에는 소량이라도 한 모금. 이것이 새벽 시간대의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전략, 좋은 지방, 뇌와 심장에 보이지 않는 방패. 두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한동안 기름은 모두 나쁘다는 오해가 퍼졌지만 사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와 심장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기억력 저하도 늦춥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주 2, 3회 기름진 생선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확연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복잡한 보조제 대신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알약 수십 개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항염식품, 조용히 몸을 지켜내는 전사. 마지막은 항염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자리 잡습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암까지 이 만성염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해답을 이미 주었습니다. 채소, 콩, 견과, 베리류 같은 음식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시금치, 호두, 블루베리.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진정시키고 세포를 보호하며 뇌와 심장을 조용히 지켜냅니다. 2021년 국제임상영양학회 보고서는 항염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채소 한 접시, 견과 한 줌, 제철 과일 하나가 바로 최고의 예방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비타민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증 없는 복용, 중복된 섭취, 고용량 남용은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 좋은 지방, 항염식품 같은 일상의 선택은 알약보다 훨씬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비타민 병을 열기 전에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가? 내 몸에 맞는가? 그리고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없는가? 이 질문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런 생존 전략,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가족이 뜻밖의 위기를 맞았을 때 걱정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